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업종별로 어떤 창업을 할 때 어떤 업종을 창업하느냐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업종별로.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면 정부로부터의 지원, 정부로부터의 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의 어떤 저리,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게 좋은데 어떤 업종이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방법,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방법,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창업한다. 사실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어떤 창업의 진정한 창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식업을 창업한다, 뭐 서비스업을 창업한다는 것도 있지만 제조업 창업이라말로 어떤 기술성이 우수한,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하이리스크, 이러한 벤처기업 특성에 또 맞는 거죠. 근데 제조업을 창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왜 어렵냐? 제조업을 창업하면 어려운 점이 왜 어렵냐면, 첫 번째는 제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과다해요. 뭐 편의점을 만드는 데는 1억, 5천만 원. 식당도 뭐 2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물론 어디에 식당을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많이 다르지만 제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다른 비용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의 확보라든지 설비 투자 등 생산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차도 복잡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과다하고 공장 확보, 설비 투자 등 생산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회가 돼요. 그리고 지원도 필요하고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리로 융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제조업 창업에 근데 유의해야 할 과제는 공장 설립 과정. 먼저 보면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그러면 공장은 공장 지대에다만 해야 되는 거야. 공장을 아무 데나 공장을 설립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이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심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됐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공장을 규제, 인허가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돼. 다른 곳에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업종별로, 제조업종별로 인허가사항이 다른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벌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을 하더라도 인허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 중심에 접근을 하려는데 또 이러면 너무 진입장벽이 없어가지고 막 아무나 또 경쟁이 치열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그런 거는 피해야 되겠네. 그 대신 제조업 창업은 단계별 창업잖아. 창업 예비 절차가 있고, 두 번째 회사를 설립하고 신고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개업 준비 절차가 있는데, 먼저 예비 창업 절차부터 보면 사업 구상을 구체해야 된다. 객관화, 이건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 어떠한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핵심 요소가 아이템이라는 거죠. 아이템만 있으면, 아이템만 우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출자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
그다음에 규모, 기업 형태, 멤버 및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이 사업 핵심 요소를 결정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의 타당성 분석. 이런 경영자의 능력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판매 전망이라든지 기술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해서 경영 타당성 분석이다. 응? 대표적인 분석이 시장. 이걸 사회보를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좋을 건가? 기술이 우수한가? 진입장벽.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가? 이 세 가지가 타당성 분석의 시장, 기술, 수익. 이게 가장 핵심. 이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는 목적이 내부의 공감, 직원 설득, 외부의 설득, 대출받고 정부 지원받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설립 및 신고 절차가 있다. 회사 설립.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인허가가 다른 거죠. 기술 무슨 이제 어떤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거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 그래가지고 되면 법인 설립, 법인 등기. 이제 개인으로 하면 개인 기업을 설립하면 돼요. 사업자를 내고. 근데 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인 설립이 많이 있는 거예요. 법인. 그 다음에 공장 설립에 자금 조달한다. 제조업에서 가장 복잡하며 창업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공장 설립이라는 거지. 공장을 어디서 설립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설립 신고 및 또 검사를 맡아야 돼. 폐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준공 일정에 맞춘 시설 발주 및 투자 유치를 해야 돼. 누가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거야. 투자자를 모집한다. 창업 준비 절차는 이제 조직 구성, 인허가 사항은 제조 창업이 복잡하여 인허가 이후 창업 진행한다든지 인가가 필요한 업종은 결격 사유가 없는지도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비스업 창업. 서비스업 범위와 분류. 서비스업은 뭐냐? 제조업과 달리 소비자의 편익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인간 또는 설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되는 무형의 행위다. 그래서 서비스업. 무형의 행위다. 형태가 없는 거지. 용역 서비스 같은 거. 제공 즉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동시성이라든지. 누릴 수 있어도 가질 수도 없다. 생산 또는 분배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 제공되는 내용과 수준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서비스. 같은 식당에서도 종업원이 2명 있으면 2명이 매너 어떤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특징은 소비자의 생활 양식에 따라 서비스는 달라진다. 서비스 품질은 곧 고객 만족감 극대화에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업의 창업 절차도 어찌됐든 일반적인 창업, 예비 창업 절차, 회사 설립, 그 다음에 사업장 입지 선정, 개점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인데 일반적인 창업 절차는 서비스업 영역이 방대하여 창업자 설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서비스업, 용역 서비스가 용역이 업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비 창업자, 비교적 창업 용이 창업자의 지식, 경험, 노하우가 연결된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여기 역시 수익 시장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절차는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으로 한다. 공장은 주로 법인이지만 서비스업은 개인이나 법인기업으로. 그 다음에 사업장 입지 절차를 설정해. 서비스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입지의 타당성을 좀 분석해 봐야 돼. 입지 분석. 그죠? 그 다음에 개업 준비 절차가 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직원 채용, 내규 서식 전프, 마케팅 지원, 가격 경쟁,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인허가 기준과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확보와 사업자 등록증 이후에 창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공중위생과 관련 업종, 식품과 관련 업종 이런 거는 행정규제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업종은 거기에 맞게 시설 기준과 자격 요건이 또 필요하니까 어떤 업종을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뭐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면허증이 필요하다든지 동물 병원을 차려온 수의사가 오픈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서비스업의 학습 절차는 먼저 제조업 창업에서 유의해야 될 과제는 제조업은 공장 설립 과정에서 공장 신축하려는 경우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한 후에 설립하고 업종별 인허가 사항이 다르므로 또 어게시에 벌금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서비스업의 창업은 일반적 창업 절차와 예비 창업 절차는 일반적 창업은 영역이 방자요.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서비스업도 창업자의 등록과 신고를 시작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한 시설과 자격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된다. 예비 창업 절차는 비교적 창업이 용이하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잘 알고 경무원과 노하우가 연결된 아이템을 선정해서 창업하는 게 좋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익성, 시장성 이거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창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